많이 본 기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 소식과 산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위믹스의 상장 폐지 결정이 연기되면서 상장 유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국내 5대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는 지난 17일 공지를 통해 위믹스의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을 2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닥사는 지난달 27일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2주간 소명 절차를 밟아왔는데요. 닥사는 위메이드 측에서 제출한 소명 자료의 일부 오류를 확인했고 이에 대한 경위 등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을 일주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위믹스가 공시한 유통량보다 실제 유통량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위메이드의 입장과 무분별하게 상장을 허가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닥사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양측은 시간 벌기를 통해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기사 체크해봤고요. 좀 더 자세한 기사 내용은 덕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속 내용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홍성일 덕으로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위믹스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이유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일단은 이 사안 자체를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닥사가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건 지난달 27일, 10월 27일입니다. 네. 네. 닥사의 이 위믹스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은 이제 위믹스의 유통량 정보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네. 그럼 이게 왜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시작 자체는 위믹스 3.0이라는 걸 최근에 이제 론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믹스가 스테이블 코인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가 위믹스 3.0을 론칭하면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위믹스 달러를 발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담보를 잡고 나서 이 담보를 가지고 가치를 유지하는 코인이거든요. 네. 가장 유명한 코인이 이제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발행을 위해서 달러를 입금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USDC 한 개는 1달러의 가치가 고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위메이드도 위믹스 달러를 발행하기 위한 담보를 잡기 위해서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USDC였습니다. 그러니까 USDC와 위믹스 달러를 연동을 해서 가치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위믹스 달러를 담보로 잡으려면 USDC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가 위믹스 팀이 코코아 파이낸스라는 디파이 서비스에다가 이제 대출을 받기를 실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위믹스가 코코아 파이낸스에 위믹스 코인 3,580만 개를 담보로 맡기고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 코코아 파이낸스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KSD를 대출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 KSD를 다시 오르빗 USDC, OUSDC라고도 하는데요. 요거 1,564만 개를 확보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에 위믹스가 이 USDC를 이제 아까 오르빗 USDC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브릿지라는 개념이 여기서 또 하나 나옵니다. 브릿지는 어떤 건가요? 이제 그 블록체인이 다양한 블록체인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클레이튼 기반일 수도 있고 이더리움 기반일 수도 있고. 그러면 클레이튼 기반에서 클레이튼 기반 코인을 가지고 이더리움 거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요 중간에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통관하는 곳, 뭐 입국 수속을 하듯이 네. 이런 업무를 보는 일종의 그런 형태의 장치, 플랫폼이 이제 인프라가 브릿지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 오르빗 브릿지라고 클레이튼에 있는 브릿지인데 네. 이 USDC를 이 브릿지를 통해서 거래소에 이관을 해서 그거를 판매를 해서 USDC를
구매한다. 어. 이게 작전이었던 거죠. 전략이었고. 굉장히 여러 단계를 네, 거쳐야 이게 하는 굉장히 작업이네요. 복잡한 네. 일인데 이제 여기서가 아직 본론도 아직 안 나온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오르빗 브릿지가 그러니까 클레이튼 블록체인 안에서 이 정도 규모의 전환 작업을 가능하게 한 데가 오르빗 브릿지밖에 없었는데요. 네. 이 오르빗 브릿지에서 이 위믹스의 이 작업을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한 거죠? 예, 그 오르빗 브릿지 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상 거래로 판단을 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다음에 이 절차가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위믹스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움직여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위믹스가 작전을 바꿉니다. 거기서 이제 어렵게 확보한 OUSDC를 다시 팔고 네. 요거를 클레이튼의 기축 통화인 클레이 코인으로 바꿔서 한 겁니다. 네. 이 클레이 코인은 브릿지를 통하지 않고서도 거래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조금 더 단계를 축소해서 네. 쉽게 거래를 할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 클레이를 바이낸스를 통해서 전략 매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믹스가 1,400만 USDC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가 일단 이렇게 되고 나서 일단은 유동화를 만든 거죠. 결론적으로 여기서 하나를 먼저 깔고 가야 될 거는 코카 파이낸스에다가 위믹스가 담보를 맡긴 위믹스. 이게 결국엔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팔아서 유동화를 만들었다. 유동성을 만든 결과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네.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인 변창호 씨가 네. 위믹스의 유통량 정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그걸 주장하게 되신 거죠? 예, 그분이 이제 정확히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잘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위믹스의 유통량이 기록된 것보다 2배 이상일 거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3,850만 개를 맡겨서 이제 그 위믹스를 맡겨서 OUSDC를 확보를 네. 했다고 했는데 이 3,850만 개도 이 유통량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유통량 이외에 또 다른 네, 그렇죠. 이게 물량으로 어쨌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락업 물량이 아니라 풀어서 외부에다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게 유통량으로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증자를 했는데 신고를 안 한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거 투자자들한테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이 안 한 상황이 그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게 락업이 풀린 거기 때문에 유통된 거로 봐야 된다. 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게 물론 담보로 잡은 거긴 하지만 이 가치가 갑자기 떨어져서 어느 순간 일정 부분 이상 떨어져서 코카 파이낸스가 이걸 갑자기 청산하겠다고 나서면 이게 또 시장이 풀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이런 논란이 있었고 우려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드 카운슬 파트너 40원더의 스테이킹된 물량도 누락이 됐다. 네. 예, 뭐 이런 얘기를 저번에도 드렸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신뢰성 문제가 여기서 거론이 되면서 닥사가 이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네. 벌어진 과정들을 네. 정리를 해주신 거고 이제 닥사가 상장 폐지 네. 이 결정을 하면서 좀 연기를 하면서 자료를 검토 중이다 네. 이렇게 기사에서 밝혔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다시 살피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지금 닥사가 정확히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 이제 이 상장 폐지 여부, 그러니까 이제 투자 유의 종목에서 해제를 할 것이냐, 상장 폐지를 할 것이냐 이 결정한 과정에서 네. 위믹스 측으로부터 많은 자료들을 받았었고요. 근데 그 받은 자료들 중에 오류가 확인이 돼서 이걸 또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일주일을 더 연장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 오류의 중대성 여부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고요. 네. 업계에서는 이제 그 소명 자료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이게 좀 자료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제 오류를 확인을 했는데 네.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사안 자체가 크고 위믹스의 규모도 크다 보니
이거를 두고 조금 고민에 빠진 것이 아니냐. 이거를 네. 정말로 상장 폐지를 시켜야 되는 거냐, 네. 말아야 되는 거냐 가지고. 네, 이런 고민에 빠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떤 입장인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네. 추측으로서 그렇게. 추측의 영역으로 음.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이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게 상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의 얘기가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기사 말미에 보면 그래도 상장 유지 가능성이 6이고 네. 이제 상폐 가능성이 4다 이렇게 해서 네. 좀 상장 유지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데 네. 결국은 투자자 보호가 더 앞서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위메이드도 일단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네. 빠르게 조치를 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유통량 자체를 공시를 다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코인 이제 유통량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전문 사이트 중에 코인 마켓 캡이라는 데가 있고 네. 거기에 3억 2천 개까지 기록이 됐었는데 네. 이거를 위메이드가 아니다 2억 4,427만 7,876개다. 네, 이렇게 보고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코인마켓랩스가 캡이 확인을 한 뒤에 오늘 확인해 보니까 유통량이 수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위믹스에서 얘기한 대로. 네. 그 다음에 유통량을 보정하기 위해서 아까 그 코코아 파이낸스에다가 이제 담보를 맞춰서 대출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이제 조기에 상환을 해서 이거를 회수를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과 그 다음에 이제 수탁 업체에다가 보유량이나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맡겨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메이드도 여러 가지 조치를 했기 때문에 또 상장 폐지는 없을 거다라는 자신감도 보이고 있고, 뭐 장현국 대표 같은 경우에서도 G스타에서 유믹스를 상장 폐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뭐 그 전에 이제 투자자 보호 목적 그쵸.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너무 투자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걸 상장 폐지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음. 그리고 거래소 입장에서도 상패를 결정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길어지는 거일 수도 있고요. 네. 일단 투자자 보호 명분이 강력하게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상장 폐지를 하자니 이제 너희 이거 너무 확인 제대로 안 하고 상장한 거 아니야? 라는 비난 여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길어지는 게 결국엔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거래소의 네. 신뢰 문제로도 이어질 수 그렇죠. 있기 때문인 거네요. 네, 그래서 상장 시 이제 지금 소명을 충분히 하고 있고 대책도 충분히 마련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많고요. 근데 사실 우려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상 투자자들이 기만한 행위가 된 네. 거여서 이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갔을 경우에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조치를 해서 회복될 수 있을지도 조금 위기가 될 수 있고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사실 위믹스 사건을 보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네,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네, 이 테라와 FTX라는 앞에 큰 암호화폐 업계의 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앞에 두 사건과 위믹스는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점이 좀 네. 다르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테라와 FTX라는 거는 이제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가치를 자기네들이 발생시킨 가치를 코인에다 집어넣어놓고 이제 이게 코인이 가치가 무너지니까 함께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네. 반면에 이제 위믹스는 어떻게 보면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투자자를 그쵸. 기만한 행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나쁜 행동이지 그쵸.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번 위믹스 사태로 또 한 번 암호화폐 업계에 조금 신뢰도 문제가 또 이슈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은 지금 굉장히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좀 이 시장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상장 폐지를 쉽게 하진 않을 것 같다. 네, 그것도 이러한 있고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네,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지만 어디까지나 상장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 비판을 받을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뭐 방침이 마련된 건 아직 없는 건가요? 이제 이런 사건들, FTX도 그렇고 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투자자 보호 대책 네.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정책이란 것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네, 선행하는 사회적 변화가 있고 그쵸. 그 뒤에 이제 따라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정책들이 마련되고 그런 과정들을 아마 거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좀 어떤 대책, 규제 방안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될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네, 네, 규모도 커지고 있고요. 음. 이걸 국가에서는 어쨌든 여기서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거고 이미 저는 제가 알기로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조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작업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위믹스의 상장 가능성을 두고 오늘 기사 내용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더구로 인사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